심해의 지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바다는 얼마나 클까? 바다는 같은 말로 해양이라고도 해요. 지구 건널비의 4분의 3이 바다인데 그 면적이 약 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지구를 간단하게 바다와 육지로 나눈다면 71%가 바다랍니다.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푸르게 보여요. 2. 큰 바다, 대양. 큰 바다를 대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작은 대양들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단 하나의 대양만 있어요. 그러나 넓은 대륙들이 끼어 있어 이 하나의 대양은 5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로 나뉘어요. 3. 작은 바다, 만해. 바다가 육지 쪽으로 굽어 들어와서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를 만이라고 해요. 육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 의해 파도나 바람이 차단되어 물결이 잔잔해요. 멕시코만, 벵골만 등 규모가 큰 것부터 원산만, 진해만처럼 소규모인 것까지 다양한데요. 소규모인 것은 항만으로 발달되는 곳이 많아요. 일반적인 바다를 해라고 하는데요. 아무데나 다 해가 붙는 것은 아니고요. 보기에 이 정도면 바다로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규모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해는 만보다 규모가 큰 바다예요. 4. 바다는 얼마나 깊을까? 육지의 평균 높이는 약 840m인데 반해 바다의 평균 수심은 약 3,800m나 돼요. 만약 육지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으면 육지는 평균 수심 약 3,000m 이상의 물로 뒤덮이게 되겠죠? 현재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인데요. 그 깊이가 11,034m나 돼요. 해구는 바다 밑바닥에 깊게 패인 곳이고요. 해연은 해구 중에서 그 지형이 밝혀진 깊은 곳이에요. 5. 바다 밑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 육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륙붕이라는 게 있어요. 수심 200m 이하의 얕은 바다 밑바닥이에요. 이 바다 밑바닥에도 언덕이 있는데요. 뱅크라고 해요. 수심이 얕아 자원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석유나 천연가스의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저 지형 중 가장 중요해요. 대륙붕 끝에 경사가 급해지는 경사면을 대륙사면이라고 하는데요. 수심 1,000m에서 2,000m의 바다 밑바닥이에요. 대륙사면에 이어지는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대륙대라고 하고요. 대륙붕과 대륙사면에서 운반된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육지에도 산골짜기가 있듯이 바다 밑바닥에도 골짜기가 있는데요. 해구라고 해요. 수심 6,000m 이상의 좁고 깊은 골짜기예요. 수심 3,000m 이상의 평평한 바다 밑바닥을 심해저 평원이라고 해요. 전체 바다 밑바닥의 75%가 심해저 평원이에요. 넓고 광활한 땅에 해산, 화산섬, 산꼭대기가 평평한 평정해산 등이 있어요. 바다 밑바닥에 높이 솟아오른 산맥을 해령이라고 하는데요. 해령 꼭대기 부분은 V자 모양으로 패여 있는데 열곡이라고 해요. 바다 밑바닥에 이런 지형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처음에는 초음파를 이용했는데요. 배에서 바다 밑바닥에 초음파를 보내 되돌아오는 시간을 반으로 나눈 뒤 초음파의 속도를 이용해 바다 밑바닥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요. 이런 걸 음향측심법이라고 하는데요. 되돌아오는 시간이 긴 곳은 해구같이 깊은 곳이고 짧은 곳은 해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한두 곳의 바다 깊이 측정은 간단하지만 넓은 바다의 지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다 지형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은 90분의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해저 지형을 조사해요. 물은 쉽게 통과하고 해저 육지에 반사되는 전파를 이용해서 바다 깊이를 측정해요. 이것으로 해령, 해구, 해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음향측심법으로는 몇 달에 걸려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단 9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답니다.